자, 먼저 우리 77에 있는 3번, 3번이라고 읽을게. 3번에 3번이고, 4번에 2번이고, 5번에 3번.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209페이지. 209. 자, 209 1번에 2번이고, 2번에 4번이고, 3번에 2번이고, 그리고 4번도 있네. 4번에 4번이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145쪽으로 가서 4번에 1번, 5번에 2번이요. 자, 그러면 한번 다시 맨 앞으로 와가지고 필요한 패턴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 자, 77로 오셔서 이거 축제와 관련된 내용이었고 협상에 관한 내용이었네.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생회장에서 우리 밑줄 그어야 되는 거 두 번째 줄의 오른쪽에 축제의 마지막 순서를 어떤 동아리에서 할지, 이게 협상의 의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의제.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밴드부 부장이 한 실수가 뭐냐? 두 번째 줄. 이에 대해서 댄스부가 욕심을 내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무조건적인 비난 맞지? 그래서 그냥 밑에 비난이라고 써주시고요. 그리고 댄스부 부장, 얘가 요구를 고려해서, 자, 두 번째 줄 동그라미 1번 할게. 오른쪽에 불만을 제기하는 학생 밑줄 긋고 동그라미 1번. 그리고 그 밑에 형평성 밑줄 긋고 동그라미 2번. 우리가 항상 했던 것들 뭐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밴드부 부장 얘기로 가면 얘가 사과하는 부분 있지? 일단 묶어줄게. 아, 그 전에 앞서 무례하게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닫아주시고요. 그리고 옆에다 잘못 인정이라고 하나 써줘. 아까 비난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넘어가고. 자, 그리고 나서 저희가 그동안 마지막 순서에 공연을 했었던 이유를 말해주는데 밑줄이지. 장비 설치와 철거에 많은 시간. 이거 밑줄 그어주세요. 우리 묶어놓은 거 바로 밑에 있어. 장비 설치와 철거에 많은 시간. 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에 했었어. 그랬더니 얘가 대안을 얘기합니다. 댄스부 부장 말에서 오른쪽으로 밑줄. 저희들이 장비 철거를 돕는다면. 그리고 우리 요거 이런 문제가 있었다 하고 대안을 말했으니까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 좀 해줘. 시간 많이 걸려? 그럼 도와줄게. 자, 그랬더니 이 대안에 대해서 거절하는 거 맞지? 밴드부 부장이 하는 말 두 번째 줄에 장비가 망가지거나 하면 더 큰 문제 발생. 요것도 밑줄 그어주시고요. 또 화살표 해주면 되겠네. 이해되더라? 그래서 그 대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리고 나서 이 반대한 거에 대해서 또 댄스부 부장이 또 대안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두 번째 줄에 방법을 상세하게 요거 밑줄 그어줘. 그리고 화살표 한 번 더 해주면 돼. 그래서 이 철거 문제에 대해서는 꽤 길게 얘기를 한다는 거 알아두면 되고, 그리고 우리 밑줄 그었던 거 밑에 이거는 물결 밑줄 할까? DJ를 초청한다는 사실. 그래서 또 새로운 정보를 주고 있어. 근데 그 얘기를 한 목적이 뭐였냐면 밴드부 부장 말 내려가서 댄스부 부장 세 번째 줄에 밑줄 DJ의 음악과 댄스부의 공연이 요까지 밑줄 그어주시고요. DJ 초청한다 밑줄 그었던 거랑 이어주시면 돼요. 나의 의도가 뭐냐? DJ가 온다고 하니까 우리랑 잘 어울리겠지 라는 거. 자, 그랬더니 이제 밴드부 부장이 뭔가 조금 약간 더 부가적으로 얘기하면서 밴드가 더 잘 어울릴 것 같다라고 하니까 댄스부 부장이 말한 게 중요했지. 좋습니다. 옆에 함께 공연하는 것 요거 밑줄 하나 그어주시고요. 절충이라고 써줘. 절충. 의견을 완전히 거절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는 것도 아니고 얼버무리고 있어. 자,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우리 슬로건에다가 네모쳐야 되는 거 맞지? 슬로건. 그리고 앞에 있는 슬로건은 묶어줄게요. 열린 마음으로 모두와 함께한다. 묶어주시고 슬로건 직접 인용을 해서 바로 밑에 밴드부의 신념 요것도 밑줄 하나 그어주시고요. 슬로건이랑 이어주세요. 니네들의 슬로건에 맞게 하는 건 어떠냐? 했더니 오케이 했잖아. 됐죠? 그럼 요까지만 표시하고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3번으로 가면 일단 답 3번으로 보면 초반에 내가 저질렀던 잘못 언행 사과하기는 했어. 그리고 나서 무조건적으로 수용한 게 아니라 장비 철거에 어려움이 있는데 하면서 문제점을 얘기했지. 그래서 우리 즉각적으로 X 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뭐 쉬웠으니까 넘어갈게. 자, 그리고 우리 4번으로 가면 요 문제는 괜찮았던 것 같아. 그리고 세 번째, 보기 세 번째 줄도 밑줄 하나 그어주세요. 상대방의 표준과 자신이 협상에서 요구하는 말을 연결. 그러니까 너의 기준, 나의 기준 같이 좀 합치시켜 보자 라고 얘기한 건데 이거 답 2번인 이유가 뭐냐면 밴드부가 내건 슬로건 이걸 상대의 표준이잖아.
맞지? 그렇게 풀었던 거 맞지? 그래서 슬로건 밑에다가 표준이라고 하나 써줘. 너네들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함께 공연, 절충안을 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5번으로 가면 이것도 아까 우리 절충안이랑 똑같은 얘기지? 3번 합동공연. 그치? 둘 다를 충족하는 내용.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갈게요. 우리 207페이지입니다. 조금 복잡했기는 했는데 괜찮았어. 이것도 문제는. 자, 그러면 207도 똑같이 표시를 하고 가도록 할게.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얘가 어떤 발표를 할 때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배열해 놓은 거 맞지? 전체적인 거부터 훑고 가자. 자, 그리고 우리 두 번째 문단에서 13시 20분부터 16시 20분까지 밑에다가 구체적 시간이라고 하나 써주고, 구체적 시간. 시간이란 게 되게 중요했던 글이었어. 자, 그리고 옆에 한마음 잔치 네모. 한마음 잔치 네모. 자, 우리 축제에는 한마음 잔치를 하는데 옆에 단합과 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밑에다가 취지라고 써주시고요. 이걸 하는 이유야, 취지. 자, 이런 공연입니다. 자, 근데 바로 밑에 줄에 작년 이 공연의 종류가 밑줄 너무 춤이나 노래에 치우친다는 지적. 그리고 바로 밑에 밑줄 다양화할 수 있는 장치.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 화살표로 이어주시면 돼요. 문제가 있으니까 보완하겠다라는 거. 자, 그리고 그 다음 문단으로 가면 땡땡 장터 네모 쳐주시고, 땡땡 장터. 이것도 역시나 활성화를 위해 밑에다가 취지라고 써야 되지. 이거 하는 이유지. 두 번째 줄에 취지. 자, 그리고 이건 물결 밑줄. 우리 땡땡 장터는 올해 처음으로 기획한. 자, 그리고 옆에 방식 동그라미. 방식은 안 읽을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쭉 하는데 얘들아 방식에서 얼마나 내려갈 거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째 줄 내려가면 혹시라는 부분 있지. 요거는 묶어주세요. 혹시 경쟁이 과열되다 보면 지나친 호객이나 강매 행위 등이 벌어질 수도 있으므로 닫아주시고요. 예상 문제점이라고 써줘. 예상 문제점. 자,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다음 밑에 줄에 오른쪽으로 가면 다듬을 계획 밑줄. 다듬을 계획 밑줄. 그리고 바로 밑에 만들 예정 밑줄. 그러니까 보완 방식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문제점과 보완.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밑으로 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된다며 그럼 문제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리고 그 문제 동그라미 1번이 뭐냐? 다음 줄에 설치 및 철수 시 인력과 시간의 낭비가 크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안전사고의 위험. 됐죠? 요거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거. 그리고 나서 우리 두 줄 내려가면 학교 측에서 밑줄 긋고 교체해 주신다면 밑줄 긋고, 그리고 밑에다가 그냥 요구라고 써줘. 요구. 자, 그러면 이제 땡땡 장터에 대한 얘기는 끝났고 그 다음 문단으로 가면 동아리 공연 네모 쳐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밑에 줄, 요거 밑줄 좀 많이 긋자. 바로 밑에 우리 학교 동아리와 타 학교 동아리를 적절히 섞어. 자, 그리고 바로 밑에 선생님들의 공연 밑줄. 자, 그리고 바로 밑에 대만의 땡땡 학교 학생들. 그리고 바로 밑에 연락 밑줄 긋고 두 개는 이어줘. 대만의 학교에서도 연락을 했어. 하지만 바로 밑에 구체적인 계획 X 쳐주세요. 구체적인 계획 없고, 또 한 가지 밑줄 바로 밑에 대용 스피커의 소리가 너무 아래쪽으로 깔려. 정보들이 되게 많이 나열됐다는 거 확인하고, 그리고 그 다음 문단으로 가면 동아리 전시 네모 쳐야겠지? 동아리 전시. 자, 그리고 그 다음 쪽으로 가서 세 번째 줄에 밑줄 축제 팜플릿 뒷면에 동아리 전시 관람 확인란. 요거 정도만 좀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나타내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어떤 행사와 관련된 정보, 어떤 행사와 관련된 정보, 이런 것들이 좀 병렬적으로 나와 있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뒤로 가서 이것도 문제 확인 한번 해볼게. 자, 일단 1번. 나머지는 다 괜찮았는데 답이 2번인 이유가 뭐냐? 우리 취지라는 거 두 번 썼지? 첫 번째 행사였던 한마음 장치에서도 취지를 말했고 땡땡 장터에서도 말했기 때문에 어떤 거에 한해서 라는 말이 잘못됐다는 거 확인하시면 돼요. 요것도 좀 재밌었던 문제 같아. 그리고 나머지는 다 내용 일치 너네들이 찾아줘야지 그게 내신 공부야. 자, 그리고 우리 2번 문제로 가면 우리 전시 동아리 확인란에다가 도장받기 위한 조건을 까다롭게 하자라고 4번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 이거 다 해오면 선물 준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유인이 될 만한 것을 제공하는 것은 어떨까요? 라는 건 이미 나와 있는 걸 한 번 더 말한 거야. 그쵸? 그래서 우리 유인이 될 만한 것에다가 X 치시면 돼요. 이미 말했잖아. 선물 주기로. 그러니까 반복이기 때문에 X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3번으로 가면 이것도 그냥
가볍게 가라는 문제인 것 같아. 답이 2번인 이유가 뭐야? 가격을 책정 걱정하기는 했어. 하지만 상한선이란 얘기 한 적 없잖아. 그러니까 X예요. 되게 단순하지. 그래서 화작은 사실 좀 틀린 그림 찾기 같은 느낌이 있어. 자, 그리고 이제 4번으로 가면 요런 유형은 하도 많이 나와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일단 우리 보기에서 첫 번째 조건이 뭐였냐? 기획 의도야. 그러면 땡땡 장터의 기획 의도는 뭐였냐면 경제관념을 심어주자. 그리고 기부문화를 활성화하자라는 말. 그치? 그래서 간단하게 경제관념, 기부문화 이 두 가지 말이 꼭 나와야 된다는 거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비유대구인데 두 번째 조건부터 찾아줬어야 됐던 거 맞지? 그래서 1번과 2번에는 비유가 없지. 그 다음에 5번에도 비유가 없네. 이런 거부터 찾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3번 같은 경우에는 기부 문화에 대한 내용이 없네?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구는 애들아, 비유는 너네들이 잘 찾는데 대구는 좀 잘 못 찾아. 그래서 항상 똑같은 문장이 반복되는 4번만 보고 할게. 뭐도 키우고 뭐도 살린다. 그러니까 나는 햄버거 좋아하고 너는 피자 좋아한다. 이런 걸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이것도 넘어갈게. 자, 이제는 얘들아, 이 화작 좀 쉬워지는 거 맞지? 좀 이제 간단해지지? 계속 좀 익숙하게 해주면 돼. 자, 그리고 나서 우리 페이지 144페이지로 가서 왜? 참여의 문? 그게 비유지. 참여. 그거밖에 없어. 아, 나머지 거에 없어. 그래서 나는 그 3번 있잖아. 방금 봤던 거 질문 좋은데 4번에 3번 15만 원의 도전 땡땡 장터잖아. 그래서 이거를 땡땡 장터는 15만 원의 도전이다 라고 하면 은유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 너네는 이런 고민 안 하니? 4번에서는 확실히 참여의 문이라는 비유가 있기는 해. 근데 3번도 비유로 보라고 하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은유니까.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144쪽으로 가서 이것도 먼저 표시하고 가도록 하자. 자, 먼저 우리 인사하고 난 뒤에 기억, 우리 땡땡 지역이라고 말한 거 위에다가 근황이라고 써줘. 근황. 우리가 모범지역으로 선정됐대 라는 근황.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줄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까 하여 밑에다가는 취지라고 써주시고요. 이런 이유로 기획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단에 자원재순환 네모 쳐주시고, 자, 그리고 옆에 들어보셨나요? 요에다 동그라미 쳐야 되지. 질문의 형식을 통해 가는 패턴. 그리고 나서 바로 밑에 뭐뭐를 도모하는 것으로 밑에다가 정의 하나 써줘야겠다. 자원재순환의 정의를 얘기해주고 있고, 자, 그리고 나서 그 문단의 마지막 줄 밑줄 자원재순환 알뜰 장터. 그래서 결국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잖아. 자, 그리고 나서 바로 밑에 에코백, 열쇠고리 뭐 근처에다가 예시 하나만 써줘. 그럼 끝이야. 예시 끝. 자, 그리고 나서 바로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4번 보기를 길게 써놨기는 하지만 사실 안 읽어도 될 정도로 너무 상식적인 내용이었어. 자, 그랬을 때 4번의 답이 1번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지역의 근황을 얘기했잖아. 그럼 관련된 표현이겠네. 됐지? 그러니까 답은 1번. 배려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관련된 표현이야, 이미. 자, 그리고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 괜찮은 것 같고, 자, 그리고 우리 5번 또 똑같은 거지.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관심과 참여 내용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비유법이니까 비유 먼저 찾았으면 됐습니다. 일단 5번에 비유가 없었어. 5번 비유 자체가 없었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비유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답이 2번인 이유는 나머지 1번, 3번, 4번이 참여에 대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되겠죠? 그래서 비유 찾는 것도 이제 뻔하게 좀 나오니까 패턴 또 익숙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세트는 됐어, 얘들아. 첫 번째 세트 됐고, 두 번째 세트도 한번 문제 풀고 또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 자, 다들 힘내고 80에서 85, 146에서 151 이렇게 시작할게요. 응. 자, 그러면 80부터 답 먼저 또 불러주면 1번에 5번이고, 그리고 2번에 4번, 3번은 별표 쳐줘. 1번. 그리고 우리 뒤에 바로 넘어가면 되지. 4번에 5번이고, 그리고 5번에 3번이고, 5번에 3번. 자, 그리고 우리 147쪽으로 가서, 147, 1번에 5번, 2번에 3번, 그리고 3번에 5번,
그리고 4번에 1번. 이거 문제 좋다, 별표. 그리고 5번에 2번. 자, 그러면 다시 우리 80으로 와서 또 중요한 부분들 체크할 건데, 괜찮은 지문들과 문제가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볼게. 자, 먼저 80에 유아교육이었다가 간호사로 요거 그냥 화살표만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 가시성 있게. 그리고 지원자가 말한 거에서 첫 번째 줄에 경험이 계기가 됐다 할 때 경험 동그라미, 계기 동그라미 쳐줘. 경험과 계기가 다 나오고 있고. 자, 그리고 면접관이 하는 말로 가면 자질 동그라미, 이유 동그라미. 자, 그 자질을 뭐라고 대답했냐? 바로 밑에 의사소통 능력, 공감 능력, 밑줄. 그리고 두 줄 내려가서 마음을 헤아려 주면 밑에다가 이유라고 써줘. 헤아려 주면 이렇게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 자, 그럼 너한테 그런 자질 있냐? 라고 했을 때 지원자 밑줄. 다른 친구들의 고민 상담. 그리고 또 바로 밑에 또래 상담 동아리 활동. 그리고 밑줄 그은 거를 조금 긋기는 힘들겠지만 이렇게 이어주시고 경험 가로치고 근거라고 써줘. 내가 그러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근거. 경험을 들어 얘기하고. 자, 그리고 면접관의 태도 보니까 보기 좋네요. 밑에다가 긍정적 평가라고 쓰면 되지. 긍정적 평가. 자, 그리고 나서 조금 어려운 질문을 하죠. 옆에 연명의료결정법 밑줄 긋고, 근데 반응을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밑줄 긋고, 이것도 역시나 화살표로 이렇게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 자, 그리고 나서 대신 다른 걸 말한다고 했는데 지원자가 연명의료란이라고 하는 거 네모 쳐주시고 정의라고 쓰면 되지. 정의. 자, 그리고 나서 면접관이 말한 거 두 번째 줄에 사회적 편견 밑줄. 자, 그랬더니 지원자의 두 번째 말,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밑에다가 통념 인정이라고 써줘. 그렇게 생각하는 거, 일반적인 생각을 우리가 통념이라고 하는데 그 사회적 편견이 있는 것을 일단은 인정해. 하지만 옆에 그러나 물결 밑줄 해주시고요. 이거를 반박하고 있는 거지. 그래, 이런 통념이 있는 건 알겠어. 하지만 해서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다는 거, 통념이란 말 기억. 그리고 면접관이 한 말 중에서 기억이라고 밑줄 그어져 있는 부분, 가정 동그라미. 가정. 어떤 상황을 가정하고. 자, 그랬더니 이제 우리 지원자가 바로 대답하기가 어렵대. 생각할 시간 동그라미 치고 밑에다가 유보라고 써줘. 유보. 미루다라는 뜻이에요. 좀 대답을 유보하고 있다, 미루고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충분히 생각하고 답변하라고 하니까 니은이라고 밑줄 그은 것 중에 두 번째 줄 물결할게. 환자의 건강을 우선시. 그러니까 얘 가치관이지, 가치관. 자, 그리고 나서 면접관 지원자 말하는 거 넘어가고 그 다음 마지막 면접관이 말하는 거, 왜 하필 우리 대학에다가 동그라미. 그랬더니 대답 바로 밑에 수준이 국내 최고. 이거 이어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들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문제로 넘어가 보면 1번에 우리 답이 5번인 이유, 간호사 자질과 관련된 질문을 받았는데 아쉬움 없었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신의 경험을 들어서 나는 자질이 있다라는 걸 얘기한 거잖아. 아쉬움 X 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2번 면접관의 말하기 방식. 추가 질문을 함으로써 파악하지 못한 자신의 질문 의도를 명확히 전달하고 있다. 뭐 너무 그런 적이 없으니까 라는 말밖에는 할 게 없네. 답 4번이죠, 그냥. 면접관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리고 아까 3번이 별표였던 이유는 뭐냐면 일단 니은의 내용 자체가 요거였잖아. 너의 가치관은 관계 중심이니 아니면은 환자의 건강 중심이니 라는 거. 그냥 가치관을 묻는 문제였다는 게 니은이죠. 가치관. 요거. 자, 그랬을 때 기억의 의도를 파악한 내용으로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으니 방금 쓴 것처럼 가치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게 일단 1번이잖아. 그치? 그럼 나머지는 왜 아닌지 빠르게 한번 가볼게. 자, 만약에 이거 대답하는 사람이 2번처럼 생각을 했다고 치자. 그럼 어느 쪽을 택해도 관계없지만 일단 요건 가치관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어느 쪽을 선택하긴 해야 돼. 됐지? 그래서 앞에 말도 틀렸고, 그리고 확실한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 그렇다고 해서 얘가 엄청나게 논리적 근거를 얘기한 것도 아니야. 그래서 2번은 제끼고, 그리고 3번도 봐봐 얘들아. 어느 한쪽을 택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 건 맞거든? 근데
구성원들 간의 융화를 얘가 생각을 했다면 관계를 선택했어야겠지. 그렇지만 이 사람은 건강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3번도 아니고요. 4번은 완전 쓸모없는 말이야. 집단이냐 개인이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양쪽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대안 이런 생각을 했다면 선택하면 안 됐었지. 근데 하나를 어쨌든 선택했기 때문에 5번도 제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 유형이 좀 새로운 거라서 표시를 해두고 자 그리고 그 다음 장으로 가서 계속 바로 이어져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줄의 맨 오른쪽 제 꿈과 관련하여 밑줄 긋고 또 옆에다 진로라고 써야지. 진로와 연관시켜서 매번 이런 패턴이 나오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발표의 주제 묶어줄게요. 청소년 의약품 오남용 문제. 이거 열고 닫아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얘들아 그 다음 말하기 방식도 되게 재밌었어. 여러분들 이거 복용한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확인하고 또 손 들어주세요. 확인하고 그래서 되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냥 옆에다 이렇게 묶어주시고요. 그 부분들을 손 들어주세요 했던 부분들 그리고 옆에다가 쓸게. 청중의 참여를 이끌어내. 이까지는 쉬울겨.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제 약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니네가 진짜 그랬다면 더 잘 들을 거 아니야 이 내용을. 그래서 이런 걸 보고 개인적인 관련성을 높인다고 해요. 꼭 남일처럼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을 마치 내 일처럼 쉽게 말하면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봐주면 되고 자 그리고 나서 이 지문이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이거 이제부터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화면을 보며 하고 어떤 화면을 띄워주고 또 화면을 보며 하고 또 어떤 화면인지를 계속 설명을 해줘. 근데 이런 게 요새 유형이야. 되게 좀 복잡하게 나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어주면서 어떤 화면인지 찾는 그런 연습을 좀 해두셔야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문단에 일단 화면 네모 치시고요. 첫 번째 이 화면에서 나온 건 바로 밑에 설문조사지야. 설문조사지. 자 밑줄 긋고 두 개 이어주시면 좋아요. 화면이란 말하고 그리고 두 줄 밑으로 내려가면 또 화면을 보며 있지. 그럼 화면 또 네모 쳐주시고 얘는 뭐냐면 그 줄 오른쪽에 부작용 사례들. 자 그리고 나서 얘들아 끔찍한가요? 이렇게 질문한 목적이 뭐냐? 심각성이야. 심각성. 심각성을 좀 더 확 느끼게 하기 위해서 심각성.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면 두 번째 줄에 오용은 잘못 사용하는 것을 밑줄 다 긋습니다. 남용은 정해진 기준을 넘어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이거 밑줄 그어주시고 이거 정의지 정의 개념 정의 글 자체 너무 좋았어. 자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먼저 오용 사례부터 말하겠대. 자 일단 옆에 화면 또 네모 쳐주시고 이 화면을 통해서 나온 건 뭐냐? 바로 밑에 여드름 치료제 밑줄을 그어주시고 이어주시고요. 그리고 두 줄 밑으로 내려가서 또 화면 네모 쳐주시고요. 밑줄 2kg를 뺄 수 있다. 요거 밑줄 하나 그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두 줄 또 밑으로 내려가면 공부 잘하게 하는 약 요거 밑줄 그어주는데 얘는 화면 없었어.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부 잘하게 되는 약 바로 밑에 전문가에 따르면 요거 밑줄 긋고 이어주세요. 두 개를. 두 개. 공부 잘하게 되는 말은 요거는 화면이 아닌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얘기하는 거. 자 그리고 이때까지 오용 사례를 봤다면 이제는 남용 사례를 볼 거래. 그래서 두 번째 줄에 화면 네모 쳐주시고 그리고 바로 밑에 상품명을 제시한 목록 밑줄 긋고 이어주시고요. 됐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문단의 맨 마지막 줄 의약품 남용은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생기기 때문에 오용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옆에다 비교라고도 하나 써주세요. 비교. 다 심각성을 얘기하기 위한 거겠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단 되게 유치하지만 그래도 표시하자. 두 번째 줄에 있는 네모 칠게 의약품 안전사용 수칙 3가지 네모 쳐주시고 옆에 첫째 동그라미 그리고 밑줄 알려주세요. 밑줄.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둘째 동그라미 확인하세요. 밑줄.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치고 정해두세요. 밑줄. 자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문단 우리 필리프스 파라셀수스 네모 쳐주시고 옆에다 인용 써주시고 난 뒤에 인용한 이유가 뭐야?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 인용 옆에 주장 강조. 자 이렇게만 표시해주면 되겠지. 근데 이런 유형 정말 실전에서는 많이 나와. 모의고사나 수능 꼭 이거 표시하는 연습하면서 가야 돼. 자 그러면 우리 4번으로 가면 여기서도 좋았던 문제가 4번이 좋았어.
청중에게 질문은 했거든? 근데 이해도를 점검한 건 아니지. 대충 읽다가 틀릴 수 있으니까 앞뒤 확인 꼭 잘해야 되고. 자, 그리고 5번 뭐 간단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리고 문제 5번으로 가면, 문제 5번. 자, 이것도 나는 괜찮았던 문제 같아. 기억과 미음까지 쭉 줬는데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걸 찾아보래. 나머지는 간단하니까 3번만 볼게. 일단 디귿은 여드름 치료제 부작용으로 인해서 아까 우리 여드름 치료제 밑줄 그었잖아. 화면에 있었던 거 확인했어. 근데 이 동영상은 왜 청소년들이 인터넷상의 정보를 믿게 되는지 보여줄 수 있으니까 직접 보여주자. 얘들아, 이까지는 맞아. 왜냐면은 이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마치 전문가가 한 것 같죠? 라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서 믿는구나 라는 걸 납득시키게 하는 거거든. 앞까지는 맞아요. 근데 뒤에는 제외하지 않았잖아.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드러낸 거니까 제외만 X 쳐주시면 돼요. 자, 그럼 나머지는 괜찮을 것 같고 또 뒤로 넘어갑시다. 뒤로. 자, 이제 장문 146으로 가면 146. 이것도 문제들이 괜찮았던 것 같아. 이거보다는 그 뒤에 있는 교통안전. 자, 이것도 가볍게 갈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문단에서 두 번째 줄 오른쪽에 학교에서 정치 경제에 대한 수업을 받으면서 옆에다가 계기 그리고 가로치고 경험이라고도 써줘. 이러한 경험이 계기가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문단 네모치겠습니다. 1학년 때. 1학년 때. 그리고 옆에 땡땡의 경제학을 수강 밑줄. 그리고요, 그 문단의 밑에서 세 번째 줄 경영 동아리 밑줄. 그리고 한 줄 내려가서 경제이론 스터디 모임 밑줄. 그리고 밑에다가 얘도 역시나 얘가 한 경험이야. 근데 얘는 가로치고 노력이라고도 써줘. 내가 지금 입시를 위해서 자기소개서에 나 이런 노력을 했어 라는 걸 세 가지로 1학년 때 세 가지로 보여주고 똑같이 갈 겁니다. 그리고 2학년 때 네모 쳐주시고요. 그 줄의 오른쪽 NIE 활동 밑줄. 그리고 그 문단 맨 마지막 에세이를 쓰기 밑줄. 이런 노력을 했대. 똑같은 구조야. 그리고 바로 밑에 3학년 네모 쳐주시고 두 번째 줄에 동아리 시간 밑줄. 그리고 그 줄 오른쪽에 경제 수업 시간 밑줄. 그리고 나서 우리 그 문단의 마지막에 책을 탐독 밑줄. 요런 노력을 했었대. 그래서 학년별로 노력 쭉 열거하고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서 밑에서 세 번째 오른쪽으로 가면 요거 밑줄, 저는 직접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임금을 줌으로써 이까지 밑줄 쫙 그어주시고요. 그리고 밑에다가 내가 만약에 이걸 하게 된다면 그냥 좀 추상적인 얘기라기보다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현실적인 어떤 방안을 만들어내겠다 하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 여기까지도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문제 간단했고, 자, 뒤로 넘어가서 1번부터 보면요. 우리 동아리 부원들 얘기 안 했으니까 답 5번 요거는 이렇게만 확인하고 넘어갈게. 그리고 2번으로 가면 여기도 조건은 선생님의 말에서 두 번째 줄 봉사하는 인간,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었고 바로 밑에 비유적 표현, 비유 되게 많이 나오네. 자, 그랬을 때 요것도 정리를 해보면 1번하고 4번은 봉사 내용이 없어. 그치? 그럼 비유는 어디에 나오는지 계속 찾아야 돼. 2번하고 5번이 비유가 없어요. 그래서 두 개 다 나타나는 3번이 답인데 3번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 요게 비유였고, 그리고 뭐 봉사하는 인간, 사회적 약자를 위해, 요게 봉사의 개념이었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149쪽. 자, 요거는 문제 좋았어. 4번 문제도 좋았고 5번 문제도 좋았어. 자, 그러면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자, 먼저 첫 번째 문단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 근데 제가 오늘 글을 쓰게 된 것은 밑에다가 계기라고 써주시고요. 계기. 자, 두 가지입니다. 일단 등굣길이 불편 밑줄, 그리고 두 번째 바로 밑에 줄에 교통안전이 위협.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계기가 되어 글을 쓰고 있고요. 두 번째 문단으로 가면 두 번째 줄에 요거 밑줄 그을게. 이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없고 육교만 있습니다. 밑에다가 문제 상황이라고 써야지. 문제 상황. 자, 그리고 나서 얘들아 두 줄 내려가면 3분, 10분 요거 구체적 수치 맞지? 시간을 구체적으로 얘기해줬어. 구체적 수치. 자,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뻔했던 적, 밑에다가 심각성. 이런 얘기 굳이 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하면 심각하려고.
자, 그리고 나서 내가 두 가지 조사를 했대요. 두 가지 조사 네모 하나 쳐주시고요. 일단 첫째 동그라미, 그리고 그 줄 오른쪽 쭉 밑줄 긋습니다. 현행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그리고 밑에다가 인용이라고 써줘. 인용. 자, 이거를 인용해 봤더니 밑줄, 마지막 줄이에요. 육교를 철거하지 않는 한 어렵다는 것.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는 참 어렵구나라는 거 알았고, 그리고 둘째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리고 둘 중에 어떤 게 유용한가 다시 말해 그냥 비교를 한번 해봤어. 일단 육교가 요거 얘들아 밑줄 하나 그어줘. 그리고 밑에 수단인 것은 맞습니다. 밑줄 긋고 두 개 이어주세요. 육교가 수단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기능 인정이라고 써줘. 일단 육교의 기능은 인정할게. 근데 너네들도 눈치챘을 거야. 바로 옆에 그리고 묶어줄게요. 그리고부터 친구랑 같이 풍경이 무척 아름답긴 했습니다. 닫아주시고 쓸모없는 내용 맞았지? 그냥 밖으로 날려 보내주시면 됩니다. 쓸모없는 거. 자, 그리고 육교의 기능을 인정하고 난 뒤에 그 다음 그 밑에 줄에 설문조사 네모 쳐주시고 근거예요. 근거. 자, 해봤더니 이용하는 학생이 적었고 그 다음에 또 두 줄 내려가서 주말에 육교 이용률 이것도 네모 쳐주시고요. 근거입니다. 근거. 어떤 게 더 유용한지 보는 근거. 자, 그래서 이 근거를 통해서 결론을 낸 게 뭐냐면 마지막 줄에 이렇게 통행량이 적은 육교를 꼭 유지해야 하는가. 그래서 근거랑 두 개 다 이어주면 돼, 얘들아. 설문조사 해봤는데도 별론데, 육교 이용률도 확인해봤는데 별론데 라는 결론을 이끌고. 자, 그리고 그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면요. 두 번째 줄에 최근 많은 지방자치단체 이거 밑줄 그어주시고 사례죠, 사례. 다른 데서는 다 철거하고 있대. 자, 그리고 나서 또한이라고 해놨으니까 밑줄 하나 더 그어야겠네. 바로 밑에 줄에 오른쪽에 무단횡단을 하지 않는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 이것도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리고 얘들아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면 이러한 건의 내용이 실현된다면 우리 실현된다면 밑에다가 기대효과 써야 되는 거 맞지? 이런 게 일어난다면 기대효과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하고 끝.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가보면요. 3번에 5번은 시급성이라는 건 당장 빨리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최근 다른 지자체 이런 내용을 얘기한 거는 그냥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거지. 그치? 시급성이랑 상관없으니까. 자, 그리고 뒤로 또 넘어가셔서요. 4번. 요것도 문제 정말 좋았어. 얘들아, 일단 주말에 주민들이 육교 이용률 얘네들 쓴 거를 확인해 본 건 뭐냐면 육교를 이용하지 않으니까 육교를 철거하고 차라리 횡단보도 깔자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요구하는 것들이 되게 맞는 말이다 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한 거야. 얘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옆에다 써줘. 요구사항의 타당성이라고 써주세요. 타당성. 그리고 이 타당성이라는 말은 화작에서 정말 많이 쓸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둬야 돼. 내용이 합리적인가? 근데 더 쉽게 얘기하면 내용이 옳은가? 더 쉽게 얘기하면 내 말이 맞냐? 이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육교 이용률이 이런 거 보면 내 말이 맞지? 라고 얘기하는 건 타당성이라는 뜻. 꼭 타당성이란 걸 알아두기는 해야 돼.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보다 타당성 이 말 때문에 이 4번 문제가 좋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으로 가면 조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그래, 육교랑 횡단보도 비교하기는 했잖아. 근데 글의 흐름이 어울리는이지 않는 게 아니라 요거 밑에다가도 쓸게요. 비교의 효과가 뭐냐? 내가 주장하고자 했던 횡단보도지? 횡단보도의 장점을 부각하는 거지. 쟤보다는 얘가 낫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드러낸 거기 때문에 답은 2번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되겠죠? 일단 오늘은 요 정도까지 보고, 그리고 얘들아 쌤이 수업하다가 딱 생각이 났는데 이제 남은 게 화법하고 작문밖에 없어. 그러니까 통합은 우리가 다 돌았거든. 근데 어차피 너네들이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할 거고 어차피 시험을 준비해야 된다면 쌤이 앞에서 했던 그 통합 같은 것도 계속 섞어서 가지고 올게. 알지? 그리고 프린트로 최대한 너네들 줘가지고 책으로 안 풀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테니까 풀었던 거라도 계속 반복한다고 좀 생각을 해줘. 자, 그럼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